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4-1, 4-2, 4-3을 갖다가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요. 먼저 4-1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IL을 제거하고요. IL을 제거하고 I3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크기하고 방향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L을 연결한 다음에 IL을 연결한 다음에 부하 양단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하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I3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처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1만 고려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슈트가 되고요. 이쪽은 오픈이 됩니다. 흐르지 않고 있고요. 여기 슈트가 되고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V1만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전류를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만 고려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슈트가 되니까 이같이 R1이 일단 RT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RT 값은 R1에다가 그 다음에 R하고 R3가 병렬이 되겠죠. R하고 R3가 병렬이 이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T 값을 구하게 되는데 IT 값은 RT 분지 V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1 값은 자, R1 값은 IT 값하고 같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2 값은 R3하고 R4가 2가 같이 전류 분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IT 값이다. 그 같이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3 같은 경우는 IT 값에다가 빼기 I2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I4 1이라든가 I5 1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2만 그렸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V2만 그렸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지우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자, 여기 슈트고요. 그죠? 여기 오픈입니다. 그래서 여기 슈트고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류는 이와 같이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냥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전류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RT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R2에다가 RT 값은 R2에다가 R1과 R3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값을 구하면 RT 분지 V2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I12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I12는 어떻게 되면 R3하고 R1과 R3가 전류 분배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3분지 R3의 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22는 IT하고 같이 맺습니다. 그 다음에 I32는 IT에다가 I12를 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I3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42라든가 I52는 모두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거, 이때의 전류는 이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 다음 전류 방향이, 자,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 이쪽만 플러스 값을 갖고 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R1 마이너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I2도 제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왜? 내려가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 표시해서 각각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I3만 그려야겠습니다. I3만 그려하면은, 자, 이 부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만 그러면, 자, 이 부분 전류 흐르고요. 이쪽도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도 이같이 전류 흐르고요.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같이 세 군데로 우리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모두 다 병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같이 병렬로 연결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3만 고려했을 때 I3가 R1, R2, R3의 각각 전류 분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3가 각각 어떻게 전류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볼 수가 있느냐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묶어서 이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R3하고 R1과 R2가 전류가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IT에 제가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IT3의 1,2라고 제가 표기하겠습니다. 자, 1,2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3 플러스 R1과 R2가 이같이 되어 있는데 부분에 R3로 이같이 제가 여기서 곱하기 IT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T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서 여기는 I3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I3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I3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했고요. 그럼 I1을 한번 보죠. 1, 3는 어떻게 됩니까? R1과 R2가 전류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R2에 I3 IT3의 1, 2라고 이 전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I23는요. I23는 IT3의 1, 2에다가 빼기 I13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니까 마이너스. 자, 이건 플러스로 우리가 잡는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33 한번 보자. I33는 I3에다가 빼기 IT3의 1, 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3 전류 1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I43라든가 I53는 모두 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0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V4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V4만 고려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V4를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반대로 이같이 흐릅니다. 이쪽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고요.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류가 또 이렇게 또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또 이같이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전류가 이같이 흘러서 또 같은 형태가 되고, 이 부분도 이같이 같은 형태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 전화번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가 전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병렬, 그 다음에 이쪽이 직렬, 이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느 부분부터 보냐면, 자, V4가 적용됐을 때 이쪽은 병렬입니다. 자, 병렬.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직렬되는 것이 이 전화번호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V4의 소스에 의해서 전화번호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전류가 이와 같이 쭉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흐르게 되고, 여기서 전류 분배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직렬로 또 한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렬에다가 직렬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값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RT라고 가정하죠. RT라고 가정하면 R3 직렬에다가 R1과 R2가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IT는 RT 분지 V4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전류 분배가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전류 분배 값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I1 4는 현재 I1과 R2가 전류 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2의 IT다. 이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I24는 IT에다가 빼기 I14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34는 전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여기서 구한 IT 값이 그대로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44는 I5하고 4하고 I5와 전화번호 그대로 같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I54도 마찬가지로 I44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I14는 전류가 현재 이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I2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3,4는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4, 5, 4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두 다 적용을 시켜서 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결과를 한번 보고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RT 값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1과 이 두 개가 병렬된 그런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부분 결과는 아마 풀이 과정에서 다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이 잘 안 보이는데 2, 4, 4 같은 과정을 다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3에 흐르는 전류는 408.6 mA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류가 이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자, I2 값 전류 밑으로 흐른다. I3 전류 플러스 이렇게 흐르고, I4 전류 이와 같이 흐른다. I5 전류도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른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I5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V5는 I5에다가 R5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곱하면 다음과 같은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이니까 이같이 됩니다. 그래서 R5하고 R4하고 5가 병렬로 연결되죠. 그래서 RTH 값은 R4하고 R5가 같이 병렬로 이같이 연결된 그 값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이 값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등가 회로로 이같이 그리면, 자, RTH 값, VTH 값 이같이 그리면
보시면 여기다가 부하를 갖다가 이와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현재 값이 3kg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3k를 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VL은 어떻게 됩니까? VL은 일단 전압 분배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RL 분지 VT 집값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쪽 전압이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압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L 값은 여기다가 RL 분지 VTL이다. 이와 같이 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표시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방향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I11 보겠습니다. I11 보시면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 I12도 이와 같이 흐르니까 플러스 값. I13 이렇게 흐르니까 플러스 값. 다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를 했던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자, V2만 그랬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V2만 그랬을 때는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고요. 이와 같이 흐른다. 이쪽 전류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I1 값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죠. 그 다음에 I22 값도 이것도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I32 값은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3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I12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흐른 전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는 I3만 그랬을 때 이것만 그랬을 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제가 I3 12로 놓은 거죠. 그래서 전류 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류니까 마이너스 값, 자, 이건 전류니까 플러스 값, 3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 이렇게 넣었죠. 자, 그 다음에 V4만 그랬을 때입니다. V4만 그랬을 때 한번 보죠. V4만 그랬을 때는 전류가 요같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요같이 흐르고 요같이 흐른다. 요같이겠죠. 그래서 I1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값, 그 다음에 I2에 흐르는 전류 마이너스 값, I2에 마이너스 값, I3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값, I4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 이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을 다 더한 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